이성부의 별을 보겠습니다. 이성부 하면 민중시, 민중의 삶에 대한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신 분이고요. 일단 벼라는 소재만 봐도 벼가 농민들을 대표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그 정희성 씨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이런 경우에 삽은 노동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. 그렇죠? 이제 벼는 농민을 상징한다. 뭐 마찬가지로 이제 민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내용을 보시죠.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. 자,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벼는 농민, 그리고 여기에서 나아가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민중들이 어떻다는 거예요?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.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 의식이라 그래요. 공동체 의식.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. 그 다음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. 여러분, 햇살은 그럼 여기서 긍정일까요, 부정일까요? 부정적 대상이에요. 왜냐하면 따가우니까. 일단 여기 뭐 촉각적 이미지가 쓰인 건 아시겠죠? 써드립니다. 촉각적 이미지 쓰였고요. 그 다음에 햇살은 민중을 괴롭게 하는 존재, 따갑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.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. 자, 여기서 보시면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. 이것도 이제 공동체 의식. 의지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인식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벼를 본 적 있으세요? 벼? 뭐 사진으로는 많이 보셨겠죠? 벼가 혼자서는 땅에 설 수는 없어요. 벼를 이렇게 한 줄기를 땅에 세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얘들을 묶어가지고 벼단을 만들면 얘들을 땅에 세울 수 있단 말이야. 이해돼요? 더 이렇게 튼튼해진다고요. 그래서 하나일 때는 힘이 없지만 모이면 힘이 되는 이런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.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. 그렇죠? 여기 나왔네요. 그죠?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튼튼해진 공동체 의식이고요. 백성들을 보아라. 백성들. 이제 이걸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뭐예요? 민중이죠. 민중. 민중들을 보아라. 그 다음에 보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의 의미가 쓰인 거죠. 죄도 없이 죄지어서. 이거 보면 항상 가슴이 아픈데, 죄도 없이 죄 짓는다는 게 뭐죠?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죄를 짓지 않았어. 근데 죄가 있대요. 누가? 사회적으로. 다른 사람들이. 예?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난이 죄입니까? 요새는 가난이 죄다.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뭐 그런 거죠. 가난이 죄예요? 이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 가난해요? 일을 안 했어요? 노력을 안 했어? 그렇지 않은데 가난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학에서는 시에서나 뭐 소설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이랬을 때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소설이나 시에서 그런 걸 다루진 않거든. 보통 그런 게 있으면 뭐 이제 그 개인의 잘못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진 않아요. 근데 사회적인 부조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. 에?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. 근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잘못이 없어요.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뭐 가난하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죄인이 되어 있거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례 기억나세요? 그 경우도 이제 그렇죠.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전과자가 됐어요. 뭐 그런 것들. 이런 좀 약간 억울함?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죄도 없이 죄지어 더욱 불타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? 억울함이 불타오르는 거죠. 화가 나죠. 마음들을 보아라.
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. 저는 이게 참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시를 해석할 때 항상 뭐 벼가 춤춘다는 건 바람이 분다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가을 들판에 이렇게 벼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다 익었어요. 바람이 싹 불면 벼가 수확하게 흔들리겠죠. 그죠? 그건 이제 벼가 춤출 때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벼는 떠나요. 이제 추수를 하니까. 예? 추수를 하니까 벼가 익으면 추수가 되어 떠난다. 이런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좀 뜬금없이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. 이제 다만 뭔가 소리 없이 떠나간다. 예,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거스르지 않고 소리 없이 떠나간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이런 것도 서러운 눈을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거거든요. 마음을 가라앉힌다.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안다는 거야. 위에서 보면 지금 되게 억울하잖아요. 죄도 없이 죄 지어서 불타고 있잖아, 그지?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인데 여러분 사실 이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? 그러면 화병 걸려요. 예, 화병 걸려. 그래서 이 억울한 마음, 분노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맑게 다스릴 줄 안다는 거죠. 예,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안다.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. 마찬가지죠? 마음을 가라앉힐 줄 안다.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.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? 열정과 열망, 또 분노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? 알고 있어.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노여움을 덮을 줄 아는 것이 벼라는 거죠.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숙함? 인격적으로 성숙함을 드러내는 겁니다. 화가 날 때 화를 다 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. 화가 나도 그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히 하고 이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는 벼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쪽을 보시면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. 자, 떠나가며 바치는 사랑이잖아요. 그죠? 그럼 떠나가며 바치는 사랑이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헌신적인 사랑이다. 또 희생적인 사랑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.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이런 건 뭐냐면 여기 지금 피도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다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. 생명력. 그러니까 쓰러져도 일어선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. 그죠? 근데 민중의 특징이죠. 민중은 쉽게 죽지 않는다.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. 이런 거. 생명력을 드러내고 보통 이제 이런 곳에 피가 같이 나와요. 그래서 뭐 피 묻은 그리움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해줄게요.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. 이렇게 이 넉넉한 힘. 이것도 마찬가지 생명력. 예. 그래서 민중에 대한 이야기예요. 민중에 대한 이야기. 그래서 벼는 공동체 의식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.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부정적 현실이지만 이 부정적 현실을 서로 의지하며 힘을 모아가며 산다.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. 이것도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벼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일단 화자는 드러나진 않죠. 나가 없어요. 그죠? 예, 드러나진 않았습니다. 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있어요. 이거는 시적
대상이 뭐에 대해서 쓰고 있나요? 계속 벼에 대해서 쓰고 있죠.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이렇게 띄었는데 벼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민중. 그 다음에 상황, 부정적 현실이죠. 그럼 뭐가 이렇게 부정적이라는 거냐? 보통 민중시에서는 여러분 민중을 억압해요. 민중을 억압하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.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. 그 다음에 정서미 태도. 뭐 있었냐면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예찬적. 벼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고요. 그 다음에 현실 참여적. 이거는 현실,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한다는 얘기예요. 알아두세요. 현실 참여적, 현실을 비판한다. 이런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민중의 희생, 희생적, 헌신적 태도. 이건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얘기겠죠. 그 다음에 저항과 생명력. 네, 그래서 민중의 생명력,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.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